이번 시간에는 그 조화진동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난번에 고려했던 것처럼 1차원 조화진동이 아니라 2차원 혹은 그 3차원에서의 조화진동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그 높은 차원에서의 조화진동이란 건 뭐냐면은 힘이 그 어떤 원점으로부터의 변이 벡터 R에 비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운동을 말하죠. 여기서 F랑 R이 둘 다 벡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 물결 무늬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F랑 R이 둘 다 벡터다라는 뜻이 되고 K는 용수철 상수가 되겠죠.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어디서 벌어질 수 있느냐? 그 고체를 이루는 그 원자들이 어떤 형태로 서로 묶여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그 서로 용수철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정확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2차원 고체라고 하면은 하나의 원자가 주변에 있는 네 개의 원자에 이렇게 용수철로 묶여 있고 그래서 그 이 원자가 어 원래 있던 자리, 그러니까 평형점이죠. 평형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벗어난 변이에 비례하는 이런 복원력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 원자는 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화진동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실제 원자 세계에서 거의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원 혹은 3차원 조화진동 문제가 결코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물리 문제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 문제풀이에 접근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2차원 조화진동 같은 경우는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x에 대한 운동 방정식과 y에 대한 운동 방정식으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x 운동은 x 좌표에만 의존하고 y 운동은 y 좌표에만 의존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그 각각 방향으로의 주어진동 그냥 그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이는 대단히 간단하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 일반적인 답이 이렇죠. 이 답을 그냥 각각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별도의 문제 풀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x방향의 진폭 a하고 y방향의 진폭 b는 서로 같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x방향의 이 주기적인 운동이죠. 주기적인 운동에 등장하는 이 위상 알파하고 y방향의 주기적인 운동에 등장하는 위상 베타는 또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다만 무엇이 같아야 되느냐? 이 진동수 오메가는 여기 K와 M의 비율로 결정이 되는데 K하고 M은 X 방향, Y 방향의 운동에서 똑같은 숫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진동수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문제를 다 푼 셈이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멈추지 않고 이제부터는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 거냐면은 이런 식의 운동이 만드는 궤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질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은 x라는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로 x라는 답을 t에 대한 함수로 찾은 것이고 y라는 답을 또 t에 대한 답으로 찾은 것이죠. 근데 궤도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t를 소거하고 y를 x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례를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면은 그 지난번에 다룬 그 2차원 포물선 운동에서
X방향은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했었고, Y방향은 시간에 대한 2차원, 2차 곡선적인 운동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t를 소거하면은 y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포물선에 대한 함수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t를 어떻게 소거하고 y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t가 이 코사인 함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t를 소거하는 일이 지난번 포물선 운동 때보다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은 t를 소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xy가 만족하는 어떤 궤도가 2차원 공간에서 무슨 모양을 띠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쉬운 예는 뭐냐, 알파랑 베타가 같은 경우입니다. 알파랑 베타는 각각 그 X방향, Y방향 운동에 대한 위상이고, 어, 그 위상이 같을 때는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이 똑같은 함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이 코사인 함수를 소거해 버릴 수가 있죠. 즉, x 나누기 a는 y 나누기 b와 같다 라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그려보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xy 평면상에서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이기도 하죠. 자, 또 하나 단순한 경우는 뭐냐면은 알파랑 베타가 위상차가 나긴 나는데 정확히 90도만큼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한쪽이 코사인이면 다른 쪽은 뭐가 되죠? 90도만큼 위상차가 나니까 이쪽은 사인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돼서 답이 1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 공식이냐면은 이런 타원에 대한 공식입니다. X방향으로는 폭이 A고 Y방향으로는 폭이 B인 그런 타원을 따라서 이 궤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타원을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운동할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물론 초기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궤도는 타원 모양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가 어떤 임의의 값이었을 때는 어떤 궤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차원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면 좋은데 x 나누기 a를 다시 x라고 정의하고 y 나누기 b를 다시 y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그 각각 방향으로의 진폭을 그냥 1로 잡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변수를 다시 정의를 하면은 x는 이렇게 코사인 함수, y도 그냥 코사인 함수가 나옵니다. 진폭은 둘 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위상이 두 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위상 차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를 그냥 0으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위상을 0으로 놓고 두 번째 위상을 그냥 알파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가 X방향의 진동운동과 Y방향 진동운동에 대한 위상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 t라고 쓰지 말고 이거를 그냥 오메가라고 t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코사인 t가 되고 y는 코사인 t 더하기 알파 이렇게 단순한 꼴로 바뀝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t를 어떻게 잘 소거해서 y를 x의 함수로 혹은 뭐 x를 y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한 방법은 뭐냐? 이게 둘 다 코사인 함수니까 이거를 이런 대문자 x를 이렇게 2의 it 승으로 도입을 하고 y는 2의 it 승 곱하기 2의 i 알파 승으로 도입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은 요 대문자 x의 실수 성분이 바로 여기 있는 x가 되고 여기 대문자 y라는 함수의 실수 성분이 바로 여기 있는 요 코사인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대문자 x하고 대문자 y 사이에는 굉장히 단순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대문자 y는 대문자 x 곱하기 2의 i 알파입니다. 자, 어떤가요? t가 소거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했던 바를 성취한 것 같기도 합니다. 목표 달성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대문자 y, 대문자 x 사이의 관계식이 아니라 여기 소문자 y, 소문자 x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런데 소문자 y는 대문자 y의 실수 성분이고 소문자 x는 대문자 x의 실수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간단한 관계식을 얻긴 했는데 요걸 갖고 어떻게 소문자 x와 소문자 y 사이 관계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한참 고민했는데 뾰족한 수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처음엔 그럴듯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못 줬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한번 또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일단 x제곱 y제곱 그리고 x 곱하기 y가 뭔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당히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뭐 코사인 함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항등식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용하면 혹시 t가 소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얼핏 보기에는 이게 얘네들을 어떻게 조합을 시켜야 t가 사라질지가 그렇게 자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y 제곱을 해봤더니 y 제곱은 뭐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그냥 y를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y는 코사인 t 더하기 알파니까 코사인 합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코사인 t는 다름 아닌 x고 사인 t는 뭐 루트 1 빼기 x제곱일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변은 뭐 사인 제곱 알파 1 빼기 x 제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요거 제곱한 거는 또 뭐 이렇게 나오고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그냥 산수니까
단순한 계산이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 코사인 알파는 사인 제곱 알파다. 자, 그럼 어떤가요?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 t라는 변수가 딱 소거된 어떤 관계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입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찾던 바로 그 XY 평면상에서의 궤도에 대한 공식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코사인 t를 품고 있던 t를 품고 있던 코사인 t, 사인 t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기해 갖고 이걸 다시 한번 검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xy 코사인 알파는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위에 거를 아래 거에서 빼면은 과연 t가 소거될까? 그게 자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 갖고 이렇게 일일이 다 전개해서 다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이렇게 딱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로 결과물이 묶여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는 1이니까 결국 사인 제곱 알파만 남고 그래서 t가 소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원하는 결과를 얻긴 했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은 이러한 조합이 어디 갔냐? 이런 조합이 그 t를 소거를 해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조합일까? 아, 그래서 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혹시, 어, 원래 XY 좌표 말고 이렇게 약간 회전한 좌표계, 이게 2차원에서의 그 회전 변환에 따른 좌표값의 변환 공식이죠. 그렇게 잡아서 어떻게 쓰면은 혹시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은 뭐 1?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결국 그게 올바른 방향이긴 한데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